2025 아시안 스마일 페스티벌이 지난 18일 성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16일 학상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33회 달서구청 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4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KT 대구 경북법인 고객본부와 함께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7일 2025 달서 청소년 주간을 맞아 청소년 축제와 전국 청소년 피흥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설화사리 설화명복역 우방아이유술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이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대구 성원고등학교는 지난 15일 개교 102주년을 기념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체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장호섭 의원과 이선주 의원,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과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해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천체 사진전, 아름다운 밤하늘 및 천체를 개최합니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공연이 오는 5월 24일과 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5) 아시안 스마일 페스티벌이 지난 18일 성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와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가 주최하고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즐기는 국제적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상호 문화 교류 및 국가별 유대 강화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총 16개국 1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가해 체육대회와 K-팝 대회, 한국말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며 그 밖에도 문화 공연과 부스 체험, 경품 추천과 고충 상담 등 상호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된 나라별 전통 의상 경연 대회와 퓨전 국악그룹 다운, 트로트 가수 그룹 카운트의 공연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모두가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김덕한 센터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낯선 문화와 환경을 이겨내며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온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 상담 및 각종 고충 상담과 통역 외에도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 사업과 진료, 미용 등 특성화 사업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지난 16일 학상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33회 달서구청 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공호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달서구 게이트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총 24개 팀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며 게이트볼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수목 대구시 게이트볼 협회장도 이번 구청장기 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참가자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월성이조의 우승기 반환과 선수대표의 선서에 이어 각 팀들은 우승을 향한 결의를 다지며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운동함으로써 방 안에 들어앉는 것보다가 그래 훨씬 낫고 병원에 많이 안 가고 그게 좋은 점이죠. 우승하면 좋지.
자, 우리 임원들 오늘 1등하기 위하여 화이팅! 이날 대회를 찾은 이태훈 구청장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달서구의 행복이라며 게이트볼이 삶의 활력을 더하는 좋은 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역시 햇볕이 없어 운동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 속에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적어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장 곳곳에서는 게이트통과 터치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팀원들의 응원과 전략 지시가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열정이 가득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대회 결과 3위는 이곡 2조, 준우승은 월성 2조, 그리고 5승은 월성 1조가 차지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4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KT 대구경북법인 고객본부와 함께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간학이 협력해 달성구 내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수행 및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관련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스마트도시 분야 연구기술 지원 활성화, 스마트도시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상호 자문기관 역할 수행 등입니다. 달성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달성구 내 스마트도시 구축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2025 달서 청소년 주간을 맞아 달서 청소년 축제 및 달서 전국 청소년 끼흥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청소년 주간은 꿈이 있어 청소년이다를 주제로 12일부터 17일까지 달서구청과 지역 청소년 시설 6개 기관이 함께 문화와 체험, 정서화 활동이 어우러진 풍성한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등부 청소년 풋살 대회가 열려 달서구 지역 18개 중학교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과 팀워크로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며 청소년 스포츠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행사장 야외에는 테마별 체험 부스와 먹거리 존이 마련돼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달비 버스킹 전국 청소년 끼흥 경연대회가 이어지며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원재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장은 달서구 중학생 청소년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정과 끼로 가득했던 이번 청소년 축제 달서 청소년 주간이 이들의 성장에 따뜻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설화사리 설화명곡역 우방아 유셀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이 지난 15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달성군의원, 설화사리 심연보 노인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인사말, 내빈축사, 기념현 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작지만 깔끔하게 회원님들이 구성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공간이며 행복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특히 우리 입주민 누구나 또 대화와 소통, 주민 화합의 장으로 사랑방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회의라든가 이반장 회의 또는 그 하원 유셀 봉사단이 또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회원들이 같이 차도 마시고 이래서
입주민 다수가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화사리 경로당은 아파트형 구조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시설로 활용되다가 이날 개소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심연보 설화사리 노인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쉼터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여가와 배움, 건강 증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구는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개교 102주년을 기념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체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급별로 맞춘 반티를 입고 활기차게 개회식을 시작했습니다. 행사에는 유진권 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운영위원장, 상원고총 동창회장과 졸업생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개회식 후 상원고를 대표하는 야구부와 럭비부의 박진감 넘치는 교기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야구부 1학년 투수의 20m에서 60m까지 롱토스 시범과 배팅 시범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고 다가오는 6월 청룡기 대회에서의 우승을 다짐하며 필승의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럭비부 시범에서는 스펀지를 활용한 태클과 실전처럼 박진감 넘치는 스크럼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라인아웃 시 점프를 통해 공을 높게 잡는 장면과 골킥 시범은 현장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지난 4월 열린 송화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미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체육한마당은 이어달리기 예선과 결승, 파도타기, 미션 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유진권 상원고 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뜻깊은 달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달리고 뛰고 끼를 발산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꽃다발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꺾이지 않는 상원고등학교의 열정과 감동이 함께한 체육한마당.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원고의 멋진 발걸음을 기대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달서구 국민 여러분, 달서구, 대곡동, 유천동, 진천동 지역구의원 장호섭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소중한 생명인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100일의 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 도입입니다. 100일에는 보르도델라 100일의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의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점을 특징으로 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100일에는 이름처럼 감염 시 100일 이상 기침이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 간 전염률이 80%에 달해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은 임신 후기의 임산부와 신생아 주변 가족의 100일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에까지만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와 배우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구 남구에서는 임신 27주, 36주 및 분만 1개월 이내에 임산부 및 배우자 대상으로 100일의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 의령군,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아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가족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감염 취약계층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최소한의 공공보건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지평부와 의원 여러분, 달서구는 전국 유일의 결혼 친화 도시로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출산 후의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전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결혼 친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생아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일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해당 지원 사업은 관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지역 산부인과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달서구의 신생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결혼 친화도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생아의 건강은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달서구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심한 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동 지역구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4월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어르신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율 제고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는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달서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이고 우리 군은 0.7명, 신생아 수는 2,000명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은 2020년 대비 26.6% 감소했고 이용 아동은 36.2% 줄었으며 또한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어린이집 3곳이 폐원했습니다. 반면 작년 말 노인 인구 20% 돌파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 군은 19.24%, 일부 동군 20%를 초과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 기간 수는 2020년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 공리시설 수요가 어린이 중심에서 노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치매 예방시설,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 유치원, 공동급식소, 건강관리교실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세계적 복지 흐름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는 87.2%의 노인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고 건강 악화 시에도 절반 이상이 자택이나 지역 내 재가 서비스를 원했습니다. 이는 거주지 기반 복지 인프라 확대의 시급성을 말해줍니다. 노인 인구 10만 명, 공동주택 비율 70% 이상인 우리 구에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올해 2월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834곳 중 404곳이 폐원했으며 구축이 오래될수록 폐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용도 변경이 어렵고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같은 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시설 전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사용검사 후 1년간 인가 신청이 없거나 폐지 신고 6개월 경과 시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민공동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면 유휴공간을 어르신 복리시설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파트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배우며 건강을 돌본다면 삶의 질은 향상되고 고독소와 치매를 예방하는 훌륭한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5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어린이집 폐원, 휴원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폐지신고 여부, 미운영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 대상 단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비율이 높은 노후 아파트는 맞춤형 복리시설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에게 법령과 절차를 안내하고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4월, 9월 예정된 입주 대표회의 간담회는 좋은 계기입니다. 셋째, 사업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이 선도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넷째, 복합적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보건소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요건 완화 및 어르신 복리시설의 필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법입니다. 이제 달서구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을 주민 맞춤형 어르신 복지공간을 전환하여 초고령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의원 양은숙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은영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혼돈의 정치 환경에도 국민의 삶을 살피고 계신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성군은 올해 대구에 편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달성군은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의 생산액이 20조 원으로 이는 대구 전체의 절반을 이루고 있으며 수출 역시 83억 달러로 대구의 7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거점이기도 합니다. 산업단지의 증가는 곧 기업비 노동자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변화에 따라 달성군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부족하고 전문 공무원 또한 극히 적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연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 지역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달성군의 노동 정책을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 특성상 산업공단의 유형과 역할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단지들이 산재하여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쉽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배치비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갖추어진 인력만이 복잡한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가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요령이 등장해 있어 조직 구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산하에 프리랜서 지원팀이 신설하였고 서울 성동구는 필수 노동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은 민생노동국, 경기도의 경우 노동국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와 산업 환경이 유사한 구미는 노동정책과, 포항의 경우 경제노동정책과와 같은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고양, 의왕시 등은 노동정책을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달성군의 노동정책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노동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자유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두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달성군의 정책 필요성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난 30년 대구 발전의 한 축으로 우리 달성군이 역할을 해온 만큼 달성군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과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여 천체사진전 아름다운 밤하늘 및 천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으며 천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천체사진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전시회는 먼 우주의 신비로움을 담은 심우주 분야, 지구 풍경과 어우러진 우주를 담은 지구와 우주, 태양계에 익숙한 천체를 포착한 태양계 분야 등 총 3개 부문의 수상작들이 전시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촬영한 실제 천체 사진을 통해 별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며 우주의 신비로움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대구과학관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오는 5월 24일 오후 2시와 6시, 25일 오후 2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8공홀 무대에 오릅니다. 이 작품은 2013년 초연 이후 11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한국 뮤지컬 대상 극본상을 포함해 9개의 상을 수상한 명작으로 레드북, 쇼맨 어느 독재자의 4번째 대역 배우 등 다수의 명작을 탄생시킨 한정석 작가와 이선영 작곡가, 박소영 연출가가 함께 만든 창작 뮤지컬입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다른 이념과 목적을 뛰어넘어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대작전을 통해 전쟁 속에서도 인간성과 희망을 지켜나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감동과 유머,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전하며 관객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전국 대학생 대상 AI 활용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복지, 환경 등 공공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아이디어를 주제로 대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전국 대학생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6월 16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12팀을 선정한 뒤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단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거나 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총 12팀의 상금이 수여되며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입선 20만원 규모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문화재단이 16일부터 18일까지 2025 장미꽃 필 무렵 봄축제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로 시즌3를 맞는 판타지 인 달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장미여왕의 초대를 주제로 120여 종 1만 4천여 그루의 장미가 만개한 정원 속에서 예술 체험 참여가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문화 향연으로 펼쳐집니다. 축제가 열리는 이곡 장미공원은 최근 리뉴얼을 마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더욱 넓어진 잔디마당과 야간 LED 분수쇼 등 새로워진 공간에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개막 첫날 개막 가면 무도회를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재즈밴드 트로바이, 남성 중창단 솔로이스트가 함께하는 개막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험 공간도 풍성합니다. 로즈 아틀리에에서는 지역 공방과 함께하는 장미창작 체험 5종이 진행되며 달서 구경 드로잉, 여왕의 공방 코너에서는 캐리커처, 타로카드 체험, 장미차 시음 등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달서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디지털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발맞춰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성이 낮은 돌봄시설 아동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군은 이를 통해 디지털 학습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총 5,500만 원이 투입됐으며 관내 돌봄 시설에는 최신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학습 콘텐츠가 지원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 코칭을 통해 수준별 학습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아동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달성군은 아동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습권을 보장받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달성에서 님찾기 청춘 달성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6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오전 시간에 퍼스널 컬러 진단, 헤어 앤 메이크업 스타일링, 자기표현 대화법 강의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내외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 폼을 통해 본인 사진을 포함한 프로필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참가 확정 시 이혼 여부와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인원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혼 남녀 각 10명씩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덕인초등학교가 지난 1일 6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의 사제동행 체험학습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민주주의 주제로 탐구당원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계획 실행된 것입니다. 법률 상식 퀴즈로 시작해서 판사와의 면담, 법복 체험, 실제 형사 법정 참관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사전에 관련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판사와의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정함이란 무엇인지, 배심원 제도는 왜 생겨났는지,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면담을 통한 생생한 탐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학년 정현준 학생은 학교에서 사법부에 대해 조사 활동하면서 찾을 수 없었던 정보를 이곳에 와서 얻을 수 있었고, 면담을 통해 발표 자료에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생겼다. 법원 체험을 하게 되어 민주주의에 보다 가까워진 생각이 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주환 교장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정한 탐구학습이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 및 탐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논공초등학교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공연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논공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논공밴드의 무대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연습하여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담은 창작곡 모두의 논공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나는 반딧불 연주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노래도 정말 좋았다. 어린이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상환 교장은 이번 공연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5년 어린이날을 맞아 권역별 가족 참여형 축제인 5월은 우리들 세상을 5월 한 달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한샘 청동공원에서는 전통놀이, 키링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아동의 놀이권 증진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17일 용산 근린공원에서 열린 달수저 어린이 페스티벌은 다문화 감수성, 환경교육,
디지털 체험이 결합된 종합아동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공동체 의미를 더했고 아동 친화도시 달서구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놀이를 넘어 다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달서구는 아동과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체험 중심의 축제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대구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달서경찰서 및 성서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상담원, 학대 예방경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예방 사업과 조기 개입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인 달서구는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실시하며 이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치료, 교육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기관들은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육아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독거 남성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독거 어르신 밑반찬 요리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식생활 취약계층의 자립적인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지난해 2차례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올해는 남부노 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총 6회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1회차 수업에서는 전문 요리 강사가 국과 밑반찬 조리법을 교육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조리하는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육아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한부모 가정 10가구에 외식 상품권 70만 원을 함께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씩실들에서 논공하우스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양배추 장목반은 총 72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6,000톤을 생산해 전량 서울 가락공판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축적된 재배 노하우와 낙동 강변의 비옥한 사질토 덕분에 무농약 농법을 실천하며 품질 높은 양배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종 후 겨울철 이식을 거쳐 자란 양배추는 크고 단단하며 아삭한 맛이 특징입니다. 김칠식 장목반장은 기온 변화가 심한 계절에도 전 농가가 힘을 모아 고품질 양배추를 생산했다며 자부심을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재해보험, 계절 근로자, 친환경 농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